코틀린 앱 프로그래밍 책의 셋째 마당 둘째 장 진행을 하고 있죠. 우리 마이 리퀘스트라고 하는 프로젝트 안에서 코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요청 객체를 하나 만들고 있는 중인데요. 첫 응답을 위한 두 개의 람다식이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람다식은 정상 응답일 때, 그죠? 그래서 정상 응답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상 응답일 때 화면에 있는 그 로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텍스트 뷰에다가 글자를 추가해서 로그식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펑션이라고 하고요. 프린트 로그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파라미터로 메시지라는 이름의 글자가 하나 전달된다라고 하면 우리 화면에 있는 게 로그 아웃풋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줬잖아요. 텍스트 뷰에다가. 그게 이제 스크롤 뷰 안쪽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뷰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여기에 append라고 해서 이 글자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append를 하는데 한 줄씩 추가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여기에 달러 표시하고 메시지라고 하는 위에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글자를 넣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하면 한 줄로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정상응답을 받았을 때 프린트 로그라고 해서 여기다가 정상응답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에 달러 표시하고 it을 하면 되겠죠. 람다식이니까 람다식의 파라미터가 하나인 경우에는 it으로 지금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두 번째 람다식은 여기 에러라고 했죠. 그래서 에러인 경우, 그죠? 에러인 경우에는 여기에 중괄호를 하고요. 2점 여기에 메시지라고 해서 이렇게 추가를 해봅니다. 볼리 에러라고 하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메시지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트링 리퀘스트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요거를 var reques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거기에 할당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싶으면 요 뒤에 중괄호 안에다가 우리가 파라미터를 집어넣거나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get 방식 같은 경우에 이 주소 줄에다가 파라미터를 요청 파라미터를 같이 집어넣죠. 근데 필요하면 우리가 포스트 방식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청 객체를 이렇게 하나 만든 거고요. 요청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저걸 이제 큐에다 넣어줍니다. 일단 request. set should cache라고 하는 거를 false로 해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캐싱을 하게 돼요.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으면 동일한 주소로 요청을 보낼 때 이전 그냥 임시 저장해놨던 정보를 그냥 보여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뭔가를 보고 싶으니까 저거를 false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request queue라고 해서 만든 게 있었죠. 거기에 add를 해서 이 리퀘스트를 집어넣어 줍니다. request queue가 널일 수 있으니까요. 물음표를 붙여주죠. 그러면 이 q 안에 들어가면서 queue가 알아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log라고 해서 여기다가 요청함 박스 오피스 요청함 이렇게 할까요? 박스 오피스 요청함 이렇게 글자를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넣으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리퀘스트 박스 오피스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그 안에서 스트링 리퀘스트라고 하는 요청 객체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요청 객체 아주 단순해요. 여기다가 get 방식으로 요청하겠다. 그 다음에 URL만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응답 받으면 그때 응답 받은 거를 그냥 출력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청 객체를 하나 만들면 그거를 큐에다가 add해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뭔가 동작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고요. 에뮬레이터 실행하고 에뮬레이터 쪽으로 여러분이 만든 앱을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화면에 텍스트 뷰에다가 결과가 출력되도록 했기 때문에 로그캣은 안 열어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앱을 실행을 했고요. 앱을 실행을 한 다음에 동작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되겠네요. 앱이 지금 실행이 됐고요. 요청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박스오피스 요청함 뭐예요? 이 코드에서 보면 이 박스오피스 요청함이라고 하는 게 먼저 출력이 되죠. 왜냐면 이 Q가 들어가면 Q 쪽으로 우리가 요청 객체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요청 객체가 Q 안으로 들어가면 Q 안에서
처리하고 응답을 언제 받을지는 나중에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는 코드는 먼저 실행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응답이 정상적으로 오면 이 부분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이슨 파일을 받은 거죠. 자, 일별 박스오피스라고 해서 박스오피스 리절트라고 하는 속성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브라우저에 한번 가보면 자, 똑같죠? 자, 우리가 여기서 봤던 제이슨 포맷으로 받은 그 데이터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포매팅이 안 돼 있어서 예쁘게 이렇게 들여쓰기가 잘 돼 있거나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리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요청하고 응답을 받은 것까지 봤는데 아직도 문제가 좀 있죠. 이게 그냥 통째로 그냥 글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응답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필요한 부분, 자, 첫 번째, 자, 1위 박스오피스 1위인 영화의 제목이 뭐냐, 그죠? 그 다음에 그거의 개봉일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뽑아내고 싶다면 이거를 객체화 시켜서 각각의 속성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빼내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GSON이라고 하는 겁니다. GSON이라고 하는 게 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응답 데이터를 객체로 만들기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GSON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응답 데이터가 하나의 통째 문자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자, 여기 보면 무비 CD라고 하는 이 중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요거를 이제 속성이라고 할 수 있죠. 중괄호는 제이슨 포맷에서 객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객체는 클래스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데이터만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데이터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 기본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자, 여기 있는 속성 제이손의 속성 이름이 똑같이 이 속성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비 CD면 여기도 무비 CD, 무비 NM이면 여기도 무비 NM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뒤에 값이 어떤 자료형이냐에 따라서 자, 글자면 그죠? 문자열이면 스트링 그죠? 그 다음에 숫자면 그러면 인트나 뭐 이런 것들로 여기다가 자료형을 명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해서 클래스를 정의를 한 다음에 GSON을 이용해서 객체로 변환해 주면 이 무비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실제 무비 객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요 속성 값이 채워지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응답으로 받은 데이터를 이제 GSO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객체로 만들어 보자. 자, 그러면 우리 build.grade를 열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implementation 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implementation 추가하고요. 요 뒤에다가 자, com.google. 자, code.gson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콜론 gson 2.8.6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sync now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요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아래쪽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겠죠. 네,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자, mainActivity.kt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응답으로 받은 요 문자열을 우리가 자바 객체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클래스를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를 이제 하나씩 만들어 봅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왼쪽에 자바 밑에 패키지가 있죠. 이게 소스 파일이 되겠죠.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 패키지 눌러서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클래스는 순전히 GSON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변환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라고 입력해서 패키지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 안쪽에다가 우리가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하고요. 코틀린 클래스 파일 이렇게 눌러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 박스 오피스 뭐 리스판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박스 오피스 리스판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책에 있는 그 이름하고는 약간 지금 다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스 오피스 리스판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클래스를 데이터만 집어넣겠다라고 해서 데이터 클래스를 해주고요. 중괄호가 아니라 기본 생성자의 파라미터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괄호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소괄호로 변경을 하고요. 자,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이 응답 제이손을 보면 여기 있는 자, 가장 바깥에 있는 중괄호에 대한 클래스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속성이 지금 하나밖에 없죠.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고 하는 게 있고 다시 중괄호죠. 그러면 이 박스 오피스 리절트의 속성 값을 위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또 정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고 하는 거를 잘 한번 보고 여기다가 똑같이 var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할 텐데, 자, 박스오피스 리절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한번 정의해 보자. 자,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또 왼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kotlin 클래스 파일, 그 다음에 자, 박스 오피스 리절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하겠죠. 자, 이것도 자, 데이터 클래스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 중괄호가 아니라 소괄호로 변경하고요. 자, 엔터를 치고 이제 박스 오피스 리절트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JSON 포맷을 한번 가보면 자, 여기에 요 중괄호 안쪽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로 들어가 있다. 근데 이게 대괄호가 되니까요. 이게 배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클래스 안에서 보면 클래스로 정의할 때는 어레이 리스트로 해서 이 안에 거를 담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라고 하는 걸 한번 정의해 보자. 자, VAL 데일리 박스 오피스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안에 각각의 자, 원소가 되겠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레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각각의 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자, movie info라고 한번 정해 보자. 그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실제 초기화까지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초기화를 안 하고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일단 책에 보시면 우리가 초기화를 해줬는데요. 일단 안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것들은 이제 movie info를 해줬죠. 그러면 그 movie info라고 하는 것도 클래스로 한번 정의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movie info라고 하고요. 자, 엔터를 쳐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자, 데이터 클래스라고 하고 요게 자, 소괄호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조금 있다가 이 movie info의 속성을 추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